경제 속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모든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했었고 그게 4월 2일 다음 주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다수 국가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고 관세율을 낮출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제부터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었는데요. 이제 유연성을 두겠다, 플렉서블하게 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상호관세에 있어서. 그래서 그제도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상호관세라는 게 보편관세, 일률적으로 모든 국가에 부과하는 관세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간밤에 추가 발언을 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상호관세에 대해서 면제받거나 그러니까 아예 매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친절하게 대하겠다. 나이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깎아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상호관세라는 게 또 그 협상에 따라서 그 상대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예 부과도 안 하거나 뭐 깎아주거나 뭐 반만 매기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시장은 이렇게 또 달라진다고? 특히 그 다음 멘트도 이제 품목별 관세라고 해서 네.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철강, 알루미늄은 25%고 이제 아마 구리가 매겨질 것 같은데 자동차 부분은 꽤 오래 연기할 것 같고 반도체 의약품도 4월 2일 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품목별 관세랑 상호 관세도 또 같은 날 안 나올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최악은 아닌가 보다 이런 판단이 들게 된 거죠. 아니 그런데 각국이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또 불안에 떨 것 같긴 합니다. 네. 시장은 어떻게 봐요? 엄청 좋아하죠. 좋아합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얘기할 때 확신범이 좀 무섭다고 하잖아요. 이 신념에 따라서 끝까지 가는 뭐 파국이든 누구 하나가 망하든 나는 믿어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게 이건 트럼프가 어떤 하나의 확신을 갖고 밀어붙이는 정책이야라는 쪽 그렇지가 않아. 이건 협상용 카드고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긴장하지 마. 이제 늘 이렇게 왔었잖아요. 네.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근데 상호 관세에 대해서도 뭐 면제시켜주거나 또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 이런 반어를 보면 이 사람은 이 관세에 대한 이제 신념, 확신범은 아니네. 그럼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수정할 수가 있고 또 시장을 망가뜨리려는 건 아닌가 보다라는 이제 좀 일종의 해석인 거죠. 이것도 네. 나오니까 뭐 뉴욕 증시 굉장히 큰 폭의 반등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하던 그 자리에 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정 회장이 미국에 4년 동안 31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연예인들과 얘기할 때 투샷 잡혔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제 이거 발언하고 나서 네, 저도 놀랐던 게 정의선 회장과 현대차그룹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투샷이 잡혔었고 극찬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대차 그룹이 210억 달러 2028년까지 우리 원화로 한 3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그 전 바이든 때부터 해가지고 현대차가 또 한 30조 200억 달러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게 아니라 새로 210억 달러예요. 그러면 그때 30조, 이번에 2028년까지의 31조 하면은 이제 60조를 현대차가 투자하는 격이 된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에 한 투자 약속은 그건 좀 인정을 또 안 해주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전에 막 한 거는 아예 지금 보조금도 입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의선 의장은 그 의중을 읽고 당신 있을 때, 트럼프 있을 때 2028년까지 이제 210억 달러, 31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야는 역시 자동차 그리고 철강도 있습니다. 현대 제철을 통해 가지고 전기로 방식의 뭐 일종의 뭐 새로운 이제 그 약간 친환경 철강 뭐 이런 거죠. 그런 방식을 짓겠다라는 거고 이 밖에도 자율주행 로봇 같은 미래 사업에도 함께 투자한다라고 하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웃음을 뭐 얼굴에서 뭐 미소가 떠나지 않았었고 이 밖에도 지금 LNG의 진심이었지 않습니까? 네. 뭐 또 LNG에 대한 구매도 같이 약속을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차 그룹처럼 한다면 현대차 그룹은 관세를 안 내도 된다. 이 발언까지 하면서 뭐 아주 새벽 또 오늘 아침까지 들썩였던 그런 뉴스였습니다. 어떤 나라는 빼주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기업은 또 빼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 경우에 따라서는 빼줄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네. 다만 네. 오늘 좀 현대차의 주가를 좀 보면
넥스트 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서는 정말 9%, 뭐 10%막 그러니까 들뜨잖아요. 네. 아, 이러다가 진짜 과거에 옛날에 LG전자라는 이제 대형주가 애플카 투자한다 그러다가 LG전자가 상한가 한번 갔었던 적이 있어요. 2020년, 21년 그 사이에 현대차 한번 막 또 뭐 20% 이상 가는 거 아니야? 막 그런 기대까지 나왔었는데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한 3% 정도로 이 상승폭을 상당히 좀 반납을 했더라고요. 일단 종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3.3% 정도 지금 올라 있는 그러니까요. 상태라고 그러니까 하네요. 상승폭은 많이 예. 반납을 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제 생각을 좀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오늘 새벽에는 현대차 그룹은 관세 안 내도 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이게 또 선언한 건 아니잖아요. 사인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럴 때까지 한번 시장은 워낙 말 바꾸기에 능하니까 이 트럼프에 대한 좀 마지막 의심이 있어서 요 정도로 일단 상승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이게 국내로 따지면 실은 약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투자하고 뭐 미국에도 확대하고 미국에 제철소 짓고 하지만 국내로 오면 이건 우리 투자가 아니라 미국 쪽 일자리, 미국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 국내 뭐 노조와의 갈등이 있겠고 한국 쪽 비즈니스와의 충돌 이런 것도 아마 오늘의 이 시장에는 좀 이제 같이 묻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이제 테슬라는 그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을 해서 그 옵티머스라는 녀석이 이 로봇이 이제 앞으로 차를 만들거든요. 현대차도 아틀라스라고 하는 이제 이족 보행의 로봇이 있거든요. 휴머노이드. 이것을 이제 공장에 투입해서 그 차를 만들려고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국내에는 아마 아틀라스를 투입을 못할 것 같아서 이제 미국 공장에 이제 투입을 하는 이런 문제로 아마 풀어갈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국내와의 특히 국내 노조와의 문제 이런 것들도 오늘 이제 이 정도 재료라면 제 생각에 정말 5% 이상, 뭐 6, 7%는 가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장 초반에 나왔던 주가 상승폭은 상당 부분 반납한 그런 측면도 함께 있습니다. 조금 국내와 미국을 좀 다르게 네. 따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LNG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뭐 몇몇 나라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때 포함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알래스카 주지사가 우리나라 왔다고 하던데요. 네, 마이크 던리비가 지금 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를. 그래서 이제 대만 갔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왔고 아마 일정을 조금 더 늘릴 모양입니다. 근데 알래스카 주지사가 지금 왜 한국에 왔고 왜 이 아시아 쪽 순회를 하고 있는가 말씀하신 대로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입니다. 정확히 이제 가스관 프로젝트인데 이게 그림이 있으면 좀 편한데 알래스카에 많은 좀 네. 이 LNG가 묻혀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지금 대부분 이 저 그림이 북부 좀 쪽에 나오기는 하는데. 아, 그렇군요. 저 네. 북부 쪽에 네. 묻혀 있어요. 그 지도면 좋은데. 아. 그러니까 북부 쪽에서는 거기서 어떻게 빼옵니까?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관을 통해 가지고 북부에 있는 그 알래스카의 가스, LNG 가스를 개발해서 1,300km를 쭉 타고 남부로 뺍니다. 그래서 앵커리지 항구로 와서 앵커리지에다가 가스관이 끝나면 거기에 배를 갖다 대서 그걸 가지고 뭐 우리도 뭐 많이 수입을 하니까요. 일본, 뭐 대만, 한국, 아시아 쪽으로 수출하려는 이제 이 계획이 크게 보면 알래스카의 1,300km의 가스관 프로젝트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그러냐? 여기에 일본, 대만, 한국이 참가해라 하고 너네가 근데 참가가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너네들 돈을 갖고 투자를 해서 여기에 뽑아오면 너네들 국가는 지금 가스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다음에 그 투자 대비 그 가스를 수입해 가라라는.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이게 맞는 건가 하는데 일단 그 정도의 압박입니다. 아무튼 그걸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네. 이유가 네. 이제 상호 관세라든가 이런 무기를 가지고 협박을 하게 되니까 일단 대만은 먼저 치고 나갔었는데요. 대만의 국영 중위공사라는 곳에서는 투자 그리고 향후 나오게 될 가스를 살 구매까지 의향서를 사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만이 먼저 치고 가버렸고요. 일본도 그 시기바 총리가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이다라고 해서 이제 뭐 사인이 된 거죠. 근데 우리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는 누가 사인을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알래스카 주지사도 좀 답답할 겁니다. 아마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지금 집중 커버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거를 레버리지로 잘 활용해야 될 문제가 이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 가스 개발 프로젝트는 여러 차례 언급도 됐었고요. 2012년 때는 엑슨모빌은 거의 뭐 기업이 아니라 하나의 뭐 왕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압도하는 곳이거든요. 기술력이. 여기도 뛰어들었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이문이 안 남는다. 사업성이 없어요? 사업성이 없다라고 해서 저번 이제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발전이 됐다라는 전제하에 특히 이제 관을 1,300km의 관을 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스를 이제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우리 K철강입니다. K가스관이 상당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 임기 초반부터 해서 우리의 철강 또 조선에 대해서 나중에 조선으로 LNG선 또 날라야 되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타워가 뭐 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나면은 네. 저는 이걸 정말 한다면 순순히 내주지 말고 이거와 얻어낼 것을 하게 될 정말로 중요한 이제 그런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에 하나 우리가 참가하지 못한다면 그 강관이잖아요. 네. 그 가스관을 만들 나라가 없어요. 이거를 정말 K철강만 할 수 있는 또 그래서 주가도 요즘에 뭐 무슨 스틸자 붙은 기업들이 많이 오르는 이제 대목이기는 한데 다만 앞서도 말했듯이 트럼프는 라스 트럼프잖아요. 이게 되게 긴 프로젝트인데 4년간 하다가 트럼프 떠나고 이거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트럼프는 다시 지금 LNG 시대, 석유의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또 앞으로 뭐 2년, 당장 4년이 아니라 2년도 중간 선거 끝나고 미국 민심이 돌아서거나 하면은 또 다시 신재생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골치가 네. 아파요. 이게 전체적인 이제 프로젝트 액수는 한 64조에서 70조, 대략 한 450억 달러짜리라고 하거든요. 이걸 제가 보기에 미국은 한 푼도 안 낼 것 같고 뭐 우리, 일본, 대만 정도가 나눠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할지 말지에 대한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뭘 얻어내고 시작을 할지 또 시작할지도 한꺼번에 막 다 투입하면 안 되겠죠. 중간에 또 뭐 캔슬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플랜 A, B, C를 좀 짜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좀 사인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그쪽도 좀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알래스카 주지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기는 한데 또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마냥 빠져 있을 수만도 그렇죠. 없는 대만이 뭐 저렇게 그런 나온다면 또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내 증시 좀 여쭤볼게요.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네. 시작이 되고요. 이게 이제 일부 뭐 상당 부분 1년 6개월 만에 공매도 재개라고 하는데 이 공매도 이 금지의 역사를 보면 코로나 때까지 갑니다. 2020년 당시 코로나 터지고 주가 대폭락하면서 바로 했던 것이 공매도 전면 이제 금지였었고요. 그런 다음에 일단은 지수 종목, 뭐 코스피 200이라든가 코스닥 150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일단 풀어주고 나머지는 풀어줬다가 2023년 11월에 뭐 인플레이션 뜨겁고 막 금리 폭등하고 그러면서 막 주식 부동산 다 힘들 때 다시 한번 전면 모든 종목에 대한 이제 공매도 금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크게 보면 한 2020년부터 거의 5년 가까이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제 금지에 대한 추세는 쭉 이어져 왔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다 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1년 6개월만 전면 이제 다시 금지했었을 때만 효과가 있었나? 코스피는 실질적으로 11% 정도 이 기간에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좋네라고 네. 말하시겠지만 뉴욕 증시로 가보면은요 30% 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올랐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공매도 금지의 효과가 주가 상승으로 갔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논란이 있겠고 또 하나가 공매도 금지를 하면 막 외국인들이 이제 공매도를 못 치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건 좀 수급이 들어와서 사주기를 바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그러니까 최초의 2020년 코로나 때 공매도 전면 금지했을 때도 외국인들이 어떤 이제 행동을 했냐면 현물은 계속 우리 국내 투자자한테 넘기고 선물을 사면서 나중에 선물로 이익 챙기다가 선물 매도 팔면서 주가 폭락할 때 양쪽에서 이익을 누렸고요. 이번에도 보면 이제 파생이라는 선물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거의 이거를 안 샀습니다. 즉 이게 뭐냐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특히 큰손 입장에서는 주식을 살 때 항상 리스크 헤지를 하잖아요. 내가 이 종목을 이만큼 샀는데 이 종목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아? 이제 거기에 대한 같은 리스크 헤지도 있고요. 롱숏이라고 해서 뭐 삼성전자를 샀으면 하이닉스는 팔아야 되는 이제 그런 어떤 테크닉적인 차원에서 공매도를 그러니까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나 그냥 안 할란다. 이런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는 한 11% 정도 올랐지만
미국 증시 대비해서는 이건 뭐 전 세계에서 꼴찌 상승률 뭐 그 정도로 좀 네.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공매도 금지였고 이제 이게 풀리게 되는데 네.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거죠. 예, 공매도가 없었을 때도 못 올랐는데 공매도가 풀리면 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기승이고 안 그래도 못 오른 코스피가 더 힘 못 쓰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당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뭐 주시하고 있겠다. 그 과거에 이제 특히 공매도 전면 금지한 것이 막 주식 없는데도 뭐 빌려서 원래 팔아야 되거든요. 빌리지 않고 대차하지 않고도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라든가 주가가 떨어질 때 뭐 업팅룩이라고 하는데 계속 떨어질 때 밑에 돼가지고 더 주가를 내리는 이제 이런 행위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런 것들은 컨트롤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 공언하고 있고 당국이 계속 말하는 부분은 이번에 풀리면서 우리가 환율 거래도 시간이 새벽까지 늘었잖아요. 그렇다면 MSCI 선진국 지수에 한번 도전해보는 이제 계기다라는 그런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걱정이 좀 되는 것이 조선 방산 로봇이 실제적으로 최근 한 3개월 이상, 뭐 반년 가까이 국내 증시로 올라와 왔는데 여기에 몇몇 종목은 대차 잔고가 쌓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좀 빌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공매도에 대한 타깃이 조선 방산 로봇 일부에 좀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물론 삼성전자, 현대차가 힘을 내주면 좋겠지만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해서요. 일단 공매도가 풀리고 아마 당분간은 다시 공매도 전면 금지 같은 것들은 또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아마 당국에서는 MSCI 선진국 지수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은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된다, 좀 이렇게 네. 보시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그 중국 AI 산업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알리바바 그룹의 계열사인 엔트그룹이 중국 업체들에서 만든 반도체를 활용해서 AI 모델을 훈련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게 어떤 기술입니까? 그러게요. 이제 이 네. 뉴스 나오고 저도 좀 이제 전문가들 취재를 했는데 일단 다 일성들은 중국이 워낙 허풍도 세고 거짓말도 많아 하기 때문에 이 말, 그러니까 마인 하지만은 마인 회장의 말을 고지고대로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인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챗 GPT든 딥시크든 뭐 거대 언어 모델, 뭐 생성형 AI 이런 것들은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고 이제 AI 칩이 이제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도 그럭3를 나올 때 엄청난 양의 엔비디아의 칩을 사서 걔를 계속 훈련시키고 뭐 지금도 이제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엔비디아 칩이 아니라 딥시크만 해도 엔비디아의 하위 버전을 좀 썼는데 마위는 아예 엔비디아의 이 AI 칩을 안 쓰고 자신들의 칩, 그러니까 중국의 AI 가속기를 뭐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네와 AMD 걸, 그러니까 미국의 AMD라고 이제 엔비디아의 약간 대항마입니다. 네. 그쪽에 AI 칩을 갖다 써서 지금 생성형 AI를 만들 수 있고 뭐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 나오고도 엔비디아 주가는 전혀 끄떡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시장이 판단해 줄 것 같아요. 어제는 간밤엔 그랬고 당장 오늘 밤부터 향후 한 1, 2주일 정도의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오르고 막 뭐 창창 튼실하다라고 하면 마윈이 또 허풍 떨었구나라고 하지만 정말 엔비디아 주가가 흔들리게 된다면 네. 진짜 엔비디아의 비싼 칩 없이도 생성형 AI가 만들 수 있나 훈련시킬 수 있나라는 것들도 확인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부터 엔비디아 주가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마윈 회장의 발언을 검증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